네, 다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도 많이 내놨고요. 이제 6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2달 정도가 결국 이제 정권 교체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조금 더 긴장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참여정부 때 같이 했던 참모 회사관이 퇴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당의 단합 선대위의 화합의 그림돌이 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데 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용대를 해주신 건데, 전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이번 주에는 이제 국정감사 나니까 조금 더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선대위에서 다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셔서 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또 각자 또 지역들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이 자신이 이 양력 있는 그런 지역들을 조금 챙겨주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경쟁했던 후보님들은 정세균 대표님은 이미 지난번 전주에서 열린 선대위원장 회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주 지역 그렇게 다니고 계시고, 정동영 전회장님도 오늘부터 호남 지역을 다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동영 전 의장의 사모님도 저희 처와 함께 지금 호남과 함께 그렇게 다닙니다. 이번 주에 경남 쪽, 불경 쪽 선대위 출범식이 있는데 그 자리에는 김두관 후보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은 내일 뵙게 되어 있는데 역시 또 본인도 좀 맡아서 책임 주십시오는 그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마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이 회의 마치면 새로운 정치에 됩니다. 지난주에 시민 캠프에서 정치 혁신에 관한 시민의 토론회를 했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출범하고, 그러면 오늘 그 출범하는 자리에서 지난번에 시민대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받아서 일단 새로운 정치 또 정치개혁 방안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부패 이런 것을 연이어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새로운 정치 그리고 또 정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생각합니다. 이 정치 혁신에 대해서 이 새로운 정치위원회에만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거기서 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또
시민 캠프에서도 정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그렇게 도래해 주시면 우리의 정치 혁신 방안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치 혁신의 출발은 시민대 토론회에서 논의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역시 정치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거기서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통합당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를 갖춰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 개인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로 그렇게 정치 혁신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혁신 방안 중에는 우리가 집권할 경우에 다음 정부에서 집권 후에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런 방안도 있지만, 또 일부 방안은 민주통합당이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로 함께 실천해 나가는데 좀 힘을 모아주십자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순옥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순옥입니다. 네, 저는 어제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후보는 사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거에 근거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라는 미명하에 대통합을 사실은 박근혜 불통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비극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비만적인 것이 사실 어제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 김지태 씨를 일컬어 부정 축제자라는 등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등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등 독재 권력의 피해자인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국가의 강압에 의해 김지태 씨가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명백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 권력의 피해자인 김지태 씨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다시 한번 시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새누리당 측근 의원이 발언을 한 사실을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인정을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초사실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박근혜 후보는 원칙, 신뢰, 정의라는 말을 입에 담을 가치조차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재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수장학회의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앞에 전순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그 자체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수장학회가 알아서 이 사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떤 국민도 믿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시킨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절망으로 몰고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친체에 몰릴 때마다 반복했던 유체 이탈 행위를 또 한 번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형적인 책임 전가식 그런 낡은 정치, 올드 패션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강탈이 아니라 김진태 씨 일가가 부패 혐의로 몰리니까 헌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명을 덧씌우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그 작물 행위에 대한 사후자 관리바이 조작 혐의, 조작 행위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탈과 헌납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작물의 목적과 공익의 목적은 준엄하게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수장학회가 진실로 박근혜 후보와 무관한지 유관한지 작둔날 위에 선 심정으로 무서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점을 박근혜 후보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경 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가계부채 간담회에 참석했던 어느 주부의 말입니다. 내 나이 50세, 내게 희망이 있을까? 딱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욕심껏 무엇을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빚에 매일 노예신고다. 아마 모든 서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상실감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살아도 꿈조차 꿀 자신이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산층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독자는 지금의 양극화는 꿈을 꿀 수 있는 1% 특권층과 꿈조차 꿀 수 없는 절망적인 99%의 삶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 현 이명박 대통령의 사정해임 논란은 대통령이 세금으로 재테크하면서 개인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국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박근혜 후보의 일가는 정수장학회, 한국민속촌, 설악 케이블카 등 독재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강탈과 독점적 방식으로 자산 증식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1% 특권층의 대통령 친인척들의 대박 재테크의 장으로 여기는 전통을 지닌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하루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는 등 극단의 상실감과 절망에 내몰린 서민들은 이런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수장학회를 비롯한 부당한 방식으로 갖게 된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는 결단 정도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강탈이 아니라 헌납이라고 말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정말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라는 국민적 감시하에서도 부정한 이득을 정당하다 말하는데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갖게 된다면 나라 국가 전체가 사유재산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순위 15위, 국민소득 25,000달러인 대한민국의 서민은 평생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고 좌절하고 한 번 실패하면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반이 100만 원 소득이 채 안 되고 250만 명이 39%의 고리사채에 신음하고 300여만 명이 불법 고리사채 피해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150만 가구가 하우스푸어이고 200만 명이 다중채무자 신세인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서 대통령이란 사람과 대통령 후보까지 부정한 방식의 자산 증식 이야기가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 참담한 기분입니다. 그러고도 자신은 민생을 챙긴다거나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말하는 모습은 정말 분노를 떠나 슬프기까지 합니다. 민생을 외치는 그 말 너머에 한 번이라도 돈 때문에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의 얼굴만 봐도 울컥해지는 서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경제민주화니 민생이니 그런 거짓말이라도 이제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여전히 허기지고
더 갖고 싶어 출마했다고 솔직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겸 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예, 어제 정수장학회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은 저희들이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의 역사인식과 국민들의 상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권총을 들이대고 재물을 뺏어가는 것을 헌납이라고 하지 않고 강탈이라고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기반으로 했는데 그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가 된 것 자체가 새로운 탄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한 근거가 탁월한 사회의 공헌과 식견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후광 때문인지 국민들은 납득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역사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다 따라해야만 하는 건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통합을 외치고 있는 박 후보입니다. 예견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충분히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쪽지를 받고서야 회견 내용을 수정할 정도로 아무도 한 사람이 결심하면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쇄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애 맞춤형 복지는 그런 절대자의 시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정말 역사에 있어서의 상식, 국민과 함께 가는 국민의 고통 속에 동참하는 그런 변화된 박근혜 후보의 모습,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 반성이 있는 그런 새누리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 저 이낙연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여러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꼭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심리학적인 문제는 사고 정지에 있다, 생각이 멎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박근혜 후보의 사고는 박정희에 멎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적 판단마저도 박정희의 시점에 멎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혁당 판결도 2개가 있는 것이고 정수장학회 판결도 강압을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 2개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씨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법원도 2개가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의 법원과 박정희의 법원이라고 하는 2개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고 정지가 박근혜 후보 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비극이지만 새누리당에 집단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어저께 노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부터 스스로 예고했던 그 기자회견에 가장 본질적인 기초자료마저도 아무도 주변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쪽지를 전해줄 정도로 그 집단 전체가 박정희의 사고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험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영 위원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정치혁신 국민대 토론회 정말 열기 가득하게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의 돌직구를 던져라 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 토론회에는 약 1만여 명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개혁 그리고 민주당 혁신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애정 어리지만 정말 묵직한 돌직구가 날라왔습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스스로 황골 탈퇴하고 혁신하여 또 분투하여 정권교체를 꼭 이뤄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했습니다. 앞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권, 특권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의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2가지로 느꼈습니다. 첫째는 손에 잡히는 정치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의 의사결정, 정책 결정에 국민들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 바로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민생 최우선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일본 특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대변할 것이냐. 중산층과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 등 이 땅의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민주당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단지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민생과에 허덕이는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당장 보여주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복지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말로는 그 입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 법안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중소상인들이 국회 안에서 중소상인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혁신 국민대 토론회에 나왔던 무수한 시민들의 의견은 이미 후보님께 그리고 새로운 정치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미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할 때입니다.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의 몸부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캠프 그리고 새로운 정치위원회 그리고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치혁신의 물꼬를 터나갔으면 좋겠습니다.